네, 오늘 지금부터 데시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시벨은요,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만들어낸 단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데시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화기 동작 원리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전화기는요, 음성, 음압이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이것을 통신해서 다시 이 전기 신호가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역할, 음압으로 바꿔주는 그 기기가 바로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에서 우리가 음성 음압은요, 우리가 말하는 보이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이스라고 해요. 전자통신에서는 보이스라고 하고요. 이건 주파수가 300에서 3400Hz까지입니다. 보이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운드, 오디오, 가청 주파수,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전자통신에서는요.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얼핏 들어보면은 이게 뭐 좀 약간 다른 것처럼 느끼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말입니다. 얘는 20에서 20kHz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20kHz고 그에 따라서 사운드하고 오디오를 다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음성은 300에서 3400Hz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하이피치를 낼 수 있는 소프라노가 낼 수 있는 것은 3400Hz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00Hz 이하는 우리가 음성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보통 약 그 800Hz에서 1kHz의 음성이 그쪽에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측정해 보면은. 자, 음압을 갖다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통신을 통해서 다시 그 전기 신호가 음압으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그 바뀌어진 신호, 이 전기 신호 성분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라함 벨 때부터는요. 그 전까지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기 신호로 바뀌니까 계측기를 통해서 사람의 전기 신호로 바뀌어진 음성과 음압은 계측기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측기가 수신 쪽에서 1이라는 신호의 크기로 수신했을 때, 2라는 크기로 신호했을 때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1이라는 신호로 수신하다가 10이라는 신호로 수신하게 되면 소리가 커졌네,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이라는 신호로 수신하다가 20이라는 신호로 수신하게 되면은 여기는 분명히 계측기상은 여거 10하고 20배의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의 귀는 이거 별로 구분을 못해요. 좀 약간 큰 듯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신호로 듣다가 갑자기 30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좀 커졌네. 근데 확실하게 들으려면 2라는 신호로 듣다가 10이라는 신호를 거치고 100이라는 신호가 됐을 때 와, 확실히 커졌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벨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결론적으로 사람의 청력은 작은 소리는 크게, 큰 소리는 작게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m 거리 떨어져서 상대방하고 여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1m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다가 대화하는 내용을 갖다가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들으면 대화하면서. 근데 그 거리가 약 10m 정도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10m 거리에서. 실외에서입니다. 실외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은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10m 거리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음압은 작아졌지만 내 청력은 그 작아진 소리를 갖다 크게 들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작으면 작은데 녹음이 안 되는 거면 녹음이 안 돼요. 우리가 좀 20m, 30m 정도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약간 큰 소리 치면 서로 간에 대화는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절대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이 받아들이는 음량이나
청력이 받아들이는 음량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청력은 작은 소리는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녹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영화가 만들어질 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 거리가 떨어지면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무성 영화가 나온 거예요. 무성 영화. 소리 없는 영화. 무성 영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딸은 들려요. 감독은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은 왜? 나는 그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치기는 그것을 못 들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성영화부터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사람의 귀는 작은 소리는 크게 들으려고 하고 큰 소리는 작게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작은 소리, 작은 숫자는 크게 표현하고 큰 소리는 작게 표현한다. 이게 바로 로그입니다. 로그 함수. 자, 우리가 y는 로그 x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요, x는 10의 y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의 y승이 x일 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10은 보통 우리가 생략해요. 10은 생략해요. 10의 y승은 x다. 이거하고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로그 1은 10의 0승이죠. 10의 0승 1이 되고 로그 10은 1이 되고요. 로그 100은 2가 되고 로그 쭉 나가서 1000은 3이 되고, 그러면 여기 11이 됐다. 그러면은 로그에 이게 11개 붙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리량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이 이렇게 크게 변했을 때 이 숫자들은 작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력량입니다. 전력이 10배 증가할 때 사람은 조금 더 크게 커진다. 전력량이 100배 증가할 때 사람은 그보다 좀 크게 듣는다. 미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3이라는 소리로 듣기 위해서는 전력량은 1일 때에 비해서 1000배로 증가해야지만이 3이라는 소리로 숫자를 듣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로그 0.1 로그 0.1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10에 마이너스 1 로그 0.0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소리들은요 그나마 또 큰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어차피 크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소리가 좀 작아졌다고 해서 0에서 마이너스 1로 됐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들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2가 여기서 마이너스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 소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네. 자, 큰 수를 작게 표현하기고 작은 수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로그 함수다. 왜? 사람의 작은 소리는 크게 들으려고 하고 큰 소리는 작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음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스피커를 구동해야 됩니다. 스피커. 지금 음압은 전기 신호가 전력의 형태로 스피커를 구동해서 우리가 음압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음압이나 사운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력은 원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원래 전력 중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전력이 있어요. 그걸 다 전력 증폭이라고 합니다. AP 전력 증폭.
제가 전력 증폭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해가지고 전력 증폭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외워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전력 증폭은 이게 증폭 그러면 우리가 1보다 크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항시. 근데 꼭 1보다 큰 것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앰프를 스피커하고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요,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이 스피커에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지 앰프를 통해서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력 증폭에다가 로그를 취해요. 로그 P1분의 P2. 이걸 단위를 갖다가 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벨. 자, 일단 벨이라는 단어 쓰자고요.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벨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면 전력이 반으로 줄었다고 보자고요. 전력이 원래 1이었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다. 2분의 1 벨이 되었습니다. 전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한번 계산기를 뜯어게 보니까는 마이너스 0.3 얼마 벨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3 벨에다가 대시라는 단어를 더 붙이면 돼요. 대시는 10분의 1이거든요.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 대시라는 단어를 붙여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증폭에서 로그는 P1분의 P2라고 벨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소수점 이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10을 곱하고 여기다가 대시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데시벨 전력 값이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거,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붙이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0.3 벨보다 마이너스 0.3 벨보다 마이너스 3 데시벨이 더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를 갖다가 두 자리를 표시하면서 소수점이 하나 다 버리는 게 이게 데시벨의 어떤 그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데시벨은 숫자가 반드시 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3데시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력이 2분의 1로 줄어들든지 아니면 2배로 늘어난다든지 이게 바로 3데시벨입니다. 반전력점이라고 하거든요. 반전력. 3데시벨이 바로 반전력에 해당하는 그 데시벨입니다. 3데시벨. 그러니까 우리가 3데시벨을 낮춰라는 것은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여라 합니다. 스피커에서 전력을 갖다 반으로 줄여라. 3dB를 올려라. 스피커에서 전력을 2배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데시벨은 뭐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감소입니다. 6데시벨은 뭐냐면요. 원래 반으로 줄이고 얘를 또 반으로 더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4분의 1을 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데시벨은 뭐냐? 여기서 또 반을 또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1이라는 출력이 나타났을 때 대비해서 8분의 1로 전력을 줄이라는 겁니다. 스피커가 사용하는 전력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dB를 올린다? 그러면은 스피커가 전력을 2배로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dB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우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2배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3dB를 올리면 좀 소리가 약간 커진다. 확실하게 우리가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약 10dB 정도는 올려야지만이 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시벨이라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소리를 측정했을 때 과거의 물리적 측정치하고 우리가 느끼는 소리하고는 어딘지 모르게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큰 소리는 작게 듣고 작은 소리는 크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영화에서는 무성영화, 녹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무성영화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획기적인 기술이 발명이 돼요.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AGC라고 해서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라는 기술이 발명이 됩니다. 이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은요, 개인은 이득을 일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득을 일정하게, 이득을 조절해서 이득을 일정하게 해주고요.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카스테레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스테레오. 현재. 카스테레오에서 AM, FM 라디오예요. AM, FM 라디오 보자고요. AM 방송, FM 방송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방송들이 지금 안테나에 하나 접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테나 방송 채널을 바꿀 때 어떤 채널은 전파가 강하게 수신될 것이고 어떤 채널은 전파가 약하게 수신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일정한 레벨로 들려요. 채널을 바꿨을 때 소리가 크던 작던지 간에 일정하게 들릴 수 있게끔 컨트롤해 주는 것이 바로 AGC입니다. AGC. 왜? 전파는 어떤 것은 강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약한데,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없게 되면은요, 전파가 강한 거 듣다가 약한 거 듣게 되면은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작은 거 듣다가 약하다가 큰 거 들으면 갑자기 커지고, 그러면 운전하면서 계속 볼륨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없이 자동적으로 듣던 소리만큼 듣게끔 해줘요. 이것이 1930년대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라고 특허가 나왔습니다. 당시 특허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 전자공학의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발명품입니다, 이게. 여기서 응용된 것이 뭐냐면 오토 레벨 컨트롤입니다. 오토 레벨 컨트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요. 밖에서 작은 소리는 크게 처리하고 크게 증폭시키고, 큰 소리는 작게 증폭시킵니다. 작게 증폭.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 레벨이 일정해집니다. 작은 소리는 크게 증폭하고 큰 소리는 작게 증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로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폭기를 갖다가 로그 함수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갖다가 동시 녹음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동시 녹음이 밖에서 실외에서 작은 소리는 크게 증폭하고 큰 소리는 작게 증폭함으로써 일정하게 증폭시킴으로써 영화를 동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일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오토 레벨 컨트롤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토 레벨 컨트롤이던 AGC든지 간에 벨이 이뤄낸 이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토 레벨 컨트롤하고 오토 게인 컨트롤하고 이거가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요, 일종의 아예 로그 함수를 갖다가 썼어요. 우리가 밖에서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작은 소리는 작게 들리고 큰 소리는 크게 들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녹음을 할 때 노이즈가 반드시 끼어 들어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작은 소리에도 노이즈가 들어가고 큰 소리에도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럼 작은 소리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안 잡힙니다. 큰 소리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못 하겠죠. 네, 전화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는요, 송신과 수신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송신 쪽 볼게요. 음압. 사람의 보이스를 음압이라고 합니다. 보이스는 주파수가 300에서 3400Hz까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그러면은요, 전자공학에서는 300에 3400Hz를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 음압을 성악이죠, 마이크죠. 트랜스듀스라고 하는데, 통신에서는 마이크로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진 전기 신호는 통신선을 타고 가서 수신 쪽에서 전기 신호, 전달되어 온 전기 신호가 스피커에 의해서 다시 음압으로 바꿔주는 바꿔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화기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한번 잠시 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전화기를 갖다가 잠깐 시뮬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이 송신 쪽이고 이쪽이 수신 쪽입니다. 자, 한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지 않습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 근데 미국은 LA에서 뉴욕까지입니다. LA에서 뉴욕까지. 이것은 지금 LA에 있고 이쪽은 지금 뉴욕에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통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인 것을 갖다가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일단 걸어놨고요. 잠깐, 네, 시뮬레이션 거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레벨 메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레벨 메타 약간 거리를 두고 해야겠네요.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네요.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직류 전류가 흘러요. 제가 편의도에서 볼륨을 달아놨습니다. 직류 전류가 이렇게 쭉 꾸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얌전하게. 그러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 트랜스듀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항 R은 로 S분의 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R값이 바뀝니다.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한다. 음압이 가해준다. 진짜고요. 음압이 강한 부분에서는 이 S분의 L이 음압에 의해서 작아집니다. 수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값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음압이 밑에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럼 S분의 L은 약간 압력을 받았던 것이 펴지면서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커지니까 R값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음압에 따라서 이 저항 성분이 바뀝니다. 그 바뀌면은 직류 전류가 흐르던 것이 어떤 음압만큼의 교류 성분이 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 성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전기 신호 성분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 신호 성분은 트랜스를 거칩니다. 여기까지가 전화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화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그러면은 상대 쪽으로 갔을 때 그 전기 신호만큼 스피커를 고동시켜서 음압을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음압을 고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화기 동작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레벨 베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수치를요. 네.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레벨 베타가 바뀐 것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레벨 베타에 따라서 전압이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통신톤을 타고 갑니다. 그 통신톤에서 상대의 스피커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화기에 올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뭐 시뮬레이션 사고는 아주 근거리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최대 미국 기준으로 LA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음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스코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스피커가 구동되고 있는 겁니다. 스피커가 구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에 따라서 스피커가 구동되는 것이 바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한번 완샷을 볼까요? 지금 스탑 찍어가지고, 네. 지금 말하는 거하고, 지금 스피커 구동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차피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또한 근거리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이것이 장거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체 왜곡이 발생되고요. 이 자체 진폭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곡되는 부분이 당시 기술로는 해결할 수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 통신을 갖다 그 당시 생각하게 되고요. 자, 소리가 작아지는 부분, 소리가 진폭, 어테뉴에이션,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부분, 크게 작아지는 부분은 진공관이 발명되면서 상당히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축 케이블, 코악실 케이블입니다. 사실 벨이 전화기를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이 코악실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 등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전화기만 사용하지만은요, 전화기 기술자들은 전화기는요, 장난감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고로서 떼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이다. 통신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거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벨 당시까지만 해도 코악시얼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 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이 코악시얼 케이블 이후에 1980년대부터는 광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 예. 광 케이블이 등장하면서 이 동축 케이블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전 세계는 옵티컬 파이버로 연결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든 그 영상은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태평양 바닷속에 연결되어 있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선 케이블도 아니고 무선 통신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이역만리라고 하죠. 이역만리의 광 케이블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광 케이블은요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현미경을 보면서 용접을 해가면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미국의 상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